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 에피소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주제로 Q&A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다빈도로 이제 오갔던 그런 질문들을 제가 이제 이 안에 있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첨부하고 그걸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제 좀 강의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분야인 코로나에 걸리면 증상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밀접 접촉자라든지 이런 그런 감염 전파력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또 질문은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뭐 이쪽 그 WHO에서는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 기침, 피로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 80%는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5명 중에 1명은 중증으로 간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이 고령이나 이런 당뇨나 뭐 암, 고혈압, 뭐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로나19로 입원하신 분들의 그런 증상을 살펴보면 가장 흔하게는 기침이 많았고 이제 열은 한 20%, 그다음에 객담은 28% 정도로 이런 증상들이 많았다고 밝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전혀 없는데 이제 고령이거나 이런 고위험군이어서 입원하신 비율도 2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감염에 대한 중앙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감염력이 있는 사스코브2의 배출 기간은 일단 살펴보니까 뭐 뒤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할 거여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일단 여기 증상 관련된 부분만 보면 50세 미만의 성인이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에 어떤 특별한 그런 경증의 코스를 따르면 중등증이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1.8%였다. 즉 50세 미만에서 뭐 증상이 경미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부분 회복을 했는데 그 중에 중증으로 가는 비율 혹은 중등증으로 가는 비율은 1.8%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전체 환자들 연령 상관없이 확진 당시 뭐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고 그런 경증인 환자들은 여기 보시면 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0.12%로 매우 적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밑에 통계를 보시면 50세 미만 성인에서 일단 산소를 썼어요, 이 환자들은. 근데 치료를 중단한 지 3일 이상,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상태가 악화돼서 산소를 다시 투여하는 비율은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네요. 즉, 50세 미만에서는 증상이 그렇게 있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고 다시 더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그 중증으로 가는 비율도 굉장히 처음에 증상이 없으면 중증으로 후에도 거의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확진자들 중에서 사망하는 그 비율을 이제 치명률이라고 하는데 봤더니 일단 확진되는 환자들의 비율은 뭐 20대에서부터 60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80대, 70대는 확진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적은데 사망하는 비율이 각각 20%, 50%대로 치명률이 이렇게 높아져요. 즉 치명률은 70세 이상부터 3%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하고 여기 보면 5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들에서는 뭐 사망률이 1%도 안 되죠. 뭐 0.07%, 뭐 0.2% 이렇게 나와 있어서 고령에서 사망률이 확진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망하는 비율이 높고 확진되는 환자들은 20대에서 60대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증상 환자도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실제로 전파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에서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에서는 어떤 뭐 기전적으로는 당연히 점막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연구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자에서 이렇게 확진이 되는 경우에서는 이 에어로졸이라고 했죠. 드라플릭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떨어진다고 1m도 못 가서 떨어지는데 이 에어로졸이 멀리 멀리 날아가서 이렇게 무증상 감염자일지라도 전파를 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정확한 연구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촉자 범위, 즉 우리가 밀접 접촉자 아니면 뭐 수동 감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지침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접촉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오갔더라고요. 봤는데 접촉자는 확진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이 발생하기 2일 전부터 접촉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내놓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전반적인 코스를 좀 살펴볼게요. 바이러스 배출되는 것들을 이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무증상 기간이 증상이 발생한 시점을 0이라고 두면 발생하기 전 5일을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 증상이 없는 이 무증상 이 시기에도 바이러스가 이렇게 검출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출되고 있죠, 바이러스가. 그래서 제일 피크로 높아지는 시기가 증상 발생 후 2일째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만약에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마일드 모더레이트 디지즈 코스 즉 증상이 경하거나 중등도의 코스를 따를 경우에선 대부분이면 10일이면 증상이 해소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중증이나 뭐 되게 치명적인 경우에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그 기간이 증상이 없기 전 5일에서부터도 시작이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메르스, 뭐 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코브2 같은 경우에서는 증상 발생 후 2일째에 바이러스 농도가 최대치다 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 살펴보시면 발생 직전 및 증상이 발생한 초기에 감염력이 가장 높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 대부분 잠복기가 뭐 3일에서 7일, 평균 5일 정도로 잡는데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시기에서도 바이러스가 배출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러스 배출이 되기도 하지만 이때 5일에서 증상 발생 5일 전, 4일 전은 바이러스 배출이 없는 기간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배출 3일 전부터 증상 발생 후 5일까지는 바이러스 양이 계속해서 있고 얘들이 실제로 전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근데 여기 보면 평균 2.3일 전부터 전염력이 생기고 나서 0.7일 전까지 최고에 이른다고 되어 있고 증상이 발생한 후에는 5일 이내에 2차 감염 즉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그 비율이 5일 후에 그러니까 5일 이내 그러니까 요 사이까지는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5일까지는 전염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증상이 소실되면 상당 기간 계속 검출되기도 하지만 이 RNA 바이러스는 죽은 바이러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증상 발생하고 5일이 지나고 나서 계속 검출되는 그런 바이러스들은 이미 죽은 바이러스, 감염력이 없는 그냥 되게 약해진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검출되더라도 실제로 전파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확진자의 격리를 해제할 때도 따로 PCR 검사를 임상적 기준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5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전파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자료이고요. 여기서도 6일부터 9일까지 뭐 앞에 연구랑 같은 연구인데 6일에서 뭐 10일 이 사이에는 전파된 케이스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그 지금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자에 대한 그런 격리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건데,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서는 지금 따로 격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수동감시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감시 개시를 이제 시작하는데, 일단은 뭐 예방접종을 다 했다는 전제하에 여기 보시면 최종 접촉 6일에서 7일 사이에 PCR 검사를 하도록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일에서 7일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전파되는 그 기간이 5일까지는 최대치로 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최대치로 그냥 끌어보는 거예요. 6에서 7일까지는 바이러스 증상 발생일로부터 바이러스가 배출되는데 이게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전하게 6일에서 7일까지로 잡고 이제 바이러스가 배출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수동 감시를 종료하는 거죠. 종료하는 시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없는 경우에 이제 종료를 하는 건데, 경증에서 중등증 같은 경우에서는 대개는 10일 이내면 증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격리를 해제했다는 거죠. 그리고 밀접 접촉자에 대한 기준은 뭐 같이 식사를 했다거나 5분 이상 대화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절차적인 거여서 제가 뒤에 또 격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수동감시 대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은 예방접종을 이미 경과가 되는 환자들이어야 되고 2주가 지나야 되고 코로나에 대한 임상 증상이 전혀 없어야 되고 확진자가 이제 고위험 집단시설 입소자나 이런 이용자, 종사자가 아니어야 우리가 수동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이 부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이건 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배출 기간에 대한 표인데, 증상 발생하기 전 3일부터 증상 발생 후 5일까지는 바이러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2차 감염,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10일이 지나면 우리가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에게서 바이러스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 그리고 증상도 이제 2포인트부터는 더 이상 없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굉장히 시비어한 케이스, 시비어라는 것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병원에서 입원을 계속 하셔야 될 정도로 상태가 호전이 없는 그런 환자분들은 15일이 지나서도 바이러스가 배출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최대 20일까지 배출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미에 말씀드렸는데 90일 이상까지 배출되는 그런 바이러스들은 사실상 환자들이 증상이 전혀 없고 이제 코로나로부터 격리가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죽은 바이러스, 나오더라도 전파력이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크게 염두를 하지 않고 실제로 코로나 검사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격리를 해제하는 그냥 코로나 확진자가 증상이 없다면 확진일로부터 10일이 경과했을 때 코로나 검사하지 않고 격리를 해제하는 거고, 증상이 있었던 환자는 증상 발생 후 10일 후에 코로나로부터 증상이 전혀 없다면 코로나 검사를 따로 하지 않고 격리를 해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고,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제 격리가 해제되고 증상이 전혀 없고 회복됐는데 PCR 검사를 우연히 하게 됐어요. 양성일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죽은 바이러스 찌꺼기도 검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코로나19에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한가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 이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 환자나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 뭐 폐질환이라든지 천식, 심장질환, 면역 억제제 복용자, 여기 보시면 비만 환자도 있어요. 비만 환자, 당뇨, 콩팥질환, 간질환, 흡연자들이 있어요. 여기 흡연자도 있는데, 흡연자는 이제 폐 기능이 떨어지고 폐질환이 동반되는 가능성이 비흡연자보다 높기 때문에 중증으로 한번 걸리면, 코로나 걸리면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더 높다고 나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기에 손가락이나 담배가 입술에 닿게 되는데, 이 입술도 점막이죠. 그래서 이 손가락이 마침 코로나가 묻어 있었어요. 근데 점막으로 이렇게 침투하면서 코로나 걸릴 수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시기에는 흡연하는 것들이 코로나에 의한 감염되는 비율도 높이고 위험도,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도 높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그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 18세에서 29세와 65세 이상을 비교했을 때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65세 이상이 젊은 사람들보다 5배에서 13배 정도로 많았고 사망할 확률은 무려 90배에서 630배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입원율이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들보다 6배나 높았고 사망률은 12배 높았고요. 그리고 활동성 암, 현재 암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환자들은 중증으로 갈 확률이 76% 정도 더 높다고 되어 있고 비만인 환자들은 호흡부전이나 뭐 중증, 사망률을 높이는 위험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 인구에 비해서 1.35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흡연자 역시 비흡연자에 비해서 중증으로 진행할 비율이 1.91배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 여기 보면 임산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과 명확한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 이건 연구마다 조금 다양한 보고가 있어서 일단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감염에 걸렸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양에 따라서 격리를 해야 되고 증상이 언제 해소가 되고 어떤 시점에서 해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강의를 나름 좀 쉽게 쉬운 내용으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제가 그만큼 지식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그 다음 강의부터는 조금 더 쉽게 강의를 진행해 볼 테니까 계속 따라와 주시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